예, 여기는 지금 통합진보당 남재준 해임 국정원 전면개혁 국회의원 이상규님께서 국정조사를 지금 엉망으로 해서 국정조사 방해 규탄 철저한 진상규명 1인 시위를 촉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도 어떻게 들어왔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차 타고 와서 저는 좀 수월하게 들어왔는데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들어오는데 중국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내 주민분들도 그냥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면회 왔냐, 누구 만나러 왔냐 물어보시는데 이상규 의원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은 안 들여보내주시고 입구에 붙잡아 놓고요. 그런데 뭐 운동하러 왔다거나 관광 왔다, 구경 왔다 하면은 또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인원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뭐 맞불 집회 하겠다고 오시고 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다니고 이 경찰들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권한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해서 다른 분들 1시간씩 기다리신 분들 계시고 1시간이나요? 네, 30분에서 1시간씩은 다 기다리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방문 오신 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여기 몇 명 어디서 앉아있다 다 체크하고 있다가 나가면은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이 1인 시위하는 곳조차 또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저쪽에 무슨 통진당 해체하라? 여기 통진당 해체하라 그러고 저기 1인 시위를 하고 있네요. 태극기 들고요. 이런 일도 있네요. 이것도 맞불 집회와 비슷한 맞불 1인 시위인가 봅니다.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이상규 국정조사를 하셨던 국회의원이셨죠. 이상규 국회의원님이 국정조사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농성을 이 단식 농성 2일째를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저녁에도 이불을 못 덮게 하고 침낭이랑 모기장을 반입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뺏겨서 차에 도로 집어넣고 의원님 차량 안에도 뒤지고 차량으로 저희가 가기만 하면 경찰들이 뭘 꺼낼까 싶어서 다 가로막고 해서 어제도 이제 새벽에 비 왔는데 그냥 비 맞고 계셨고 오늘 밤에도 비가 온다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비 맞는 것도 아무것도 못 들고 와서 그럼 지금 여기에 매트 갖고 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이렇게 계시거든요. 지금 되게 웃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못 들어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청와대 쪽 찍으면 또 막 얘네들 또 난리 나서 그래도 한번 피리릭? 이쪽이 청와대 쪽이에요. 건물은 찍지 말라 저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맞불 1인 시위도 하고 있다는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불이에요. 맞불. 맞불 집회와 더불어서 1인 시위도 맞불 1인 시위가 들어갔습니다. 태극기 들고. 김재현 의원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이번에도 말씀 되게 잘하시던데 며칠 전에 보셨나요? 국민들이 혈압오르는 국정조사 선서도 안 하는 거에 이어서 선서뿐만 아니라 무슨 국정원 직원은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죠. 천막에 이렇게 막 하얀 천막 쳐놓고 그 뒤에서 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완전히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끝나는 국정조사를 해서 김 빠진 걸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의 책략이 넘어간 듯한 국민들한테는 실망감을 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김재현 의원님도 그걸 보셨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2차례 최근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첫 번째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을 일삼았었던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원판 청문회, 그리고 두 번째는 김 직원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나와서 시종일관 국민을 답답하게 했었던, 또 그 와중에서도 또 소신 발언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권은희 과장,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이 범죄를 공모했던
사람들 또는 그 혐의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 청문회라고 하는 그 법적 절차를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적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국정조사 상황을 이대로 그냥 마무리하고 덮고 넘어가는 상황으로 맞춰서는 앞으로 국민으로 비롯되는 권력을 계속해서 위정자들이 짓밟는 그런 상황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난 국정조사에서 우리 국민들 열받게 했던 사람들 진상규명 해내서 처벌대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이제 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이제 뭐 이상규 의원님 같으신 경우는 직접 거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뭐 더 많이 아시고 많이 그래서 1인 시위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왔는데 네. 특검이 소용이 있을까요, 의원님? 물론 많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지하실 텐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특히 저희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른바 민생국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이 상황을 덮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순, 또 다음 수순 계속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전술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규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카메라를 넘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현 의원님이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상규 의원님 2일째 지금 단신 농정하시면서 청와대 앞입니다. 여기 이렇게 휘리릭처럼 보면 휘리릭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저쪽도 못 찾게 하는데 저쪽이 청와대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긴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맞불 집회와 똑같은 맞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무력화, 그리고 획책하는 통진단 해체 지금 하고 있죠. 대통령님 뭐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원래 이렇게 조금조금만 거거든요. 아, 예. 저거 먼저 찍을까요? 네, 옆에서 뭐 외통합정부당은 이렇게 하냐고. 특별해야 돼? 네. 여기 원래 규칙이 조그맣게 하는 거라고. 조그맣게 하는 거라고. 근데 왜 이게 넓은 걸 특별히 특별받은 것처럼 이렇게 무슨 뭐처럼 이렇게 거기도 크게 하세요. 크게 가고 싶은 데로. 그렇지.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어.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넓게 하면요 이거 틀리라고 하세요. 왜 이 사람들 그것도 넓게 하세요. 넓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쪽도 넓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네, 지금 저분은 왜 여기만 이렇게 크게 하냐고 항의를 하시는데요. 1인 시위는 그 피켓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어이. 아, 나 정말 웃긴다. 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얼굴이 익으셨어요. 잘 익었나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진짜. 예. 2일째 들어가시고 또 단식까지 하세요. 단식 2일째신데 지금 국정조사 아까 김재현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김 빠지게 만드는 국정조사를 만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한 새누리당과 그 묻어가기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실망과 분노도 예, 커졌죠. 분노도 엄청 나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못을 했으면 사실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인데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이제 빌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아주 이제 자신들의 활동이 정당한 거였고 또 필요한 거였고 애국적인 활동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고성이 오갔다 그런 언론에서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빼버리고 네, 내용은 막말 빼버리고 고성이라고 본질을 흐린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데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들은 뭐 정당끼리의 무슨
대결 싸움인 것처럼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진상규명 촉구를 하시면서 여기를 오신 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현장에서 많이 뭐 기류이나 이런 현장에서도 많이 뵀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청문회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만 네. 이미 청문을 해야 되는 새누리당은 네. 증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증인으로 하여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거짓 답변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시작부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이미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이 제한적 모습이 바뀌지 않는 한 청문회는 10번을 열든 100번을 열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 옆에서 아니 하지마 그거 왜요 하지마. 이리셔 합법들한테 지랄이야 씨발 새끼. 야야 욕하지마. 어디가 욕이야 욕을. 야 말 붙지 마라 야. 우리서 찍어서. 욕은 하지 마세요. 명호 우리서 찍어서. 명호 절대로 붙지마. 명호야 붙지마. 왜 붙어 그거를. 아, 욕은 하지 마세요. 아, 통진당 뭐 해체하라는 1인 시위자 또 옆에서 맞불 집회와 더불어서 맞불 1인 시위가 들어가고 글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글쎄 저거를 맞불 1인 시위? 집회라고까지 얘기해주면 너무 좀 맞불 집회 하듯이 많이 맞불 1인 띄우는 시위까지. 거고요. 거의 네. 저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막 선서도 안 하고 국민의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뭐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때문에 이제 그걸 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야 저 사람들 왜 선서도 제대로 못해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또 이제 굉장한 또 우리가 느꼈던 게 뭐 국정원 직원들은 또 천막을 치고서 그 뒤에서 뭐 얼굴을 안 내밀고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못하게 할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증인들이 이런 꼼수를 기가 막히게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 국정조사는 그런 거거든요. 새누리당과 야당이 전투는 새누리당이 이겼어요. 김현 진선미 두 의원 결국은 밀려갖고 새누리당 의견대로 두 의원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기관 보고 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새누리당 의견이 관철이 돼버렸죠. 그리고 원판 두 증인도 처음에는 안 나왔고 겨우 표결로 불러내서 나왔는데 아니 덜컥 나왔고는 증인선서 거부해가지고 완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뻔뻔하게 거짓을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정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완승이에요 이거는. 근데 새누리당은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체 전쟁은 져버렸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의혹과 그리고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생각한 소기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텔레비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도 얘기하고 있고 개성공단도 이제 막 뭐 전쟁 분위기와 안보와 어떻게 뭐 그렇게 유도를 하다가 개성공단도 이제 막 이제 풀어주고 뭐 전셋값이 어쩌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니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서 하네? 라고 이렇게 웃기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 국조특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소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그 의혹의 실제 그 전모를 파헤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죠. 그러긴 하지만 어차피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조특위이고 동수 절반인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협조와 오히려 봉쇄 속에서 진행된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혹을 밝힌 약간의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모습과 그 뻔뻔한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와 대비된 권은희 증인의 그런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용감함. 차분하면서도 그 이 용기 있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분노가 커지고 거리로 촛불로 더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천주교, 불교, 기독교의 시국선언과 이게 결합이 되면서 더 크게 촛불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더 커진 힘에 의해서만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할 것이다. 국회의원 몇 명이 어떤 의혹 한두 가지를 잘 밝혀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한 방 먹였다고 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국민들의 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간에 저희 야당이 잘 못한 점 더욱더 반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김. 패러글라이딩님하고 통통팅통님, 이상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라치아님, 의원님 힘내세요.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박근혜 책임져라. 이 말이 계속 갔으면 좋겠고, 물론 촛불도 그 민주통합당 의원님들도 지금 시청에 아직 민주통합 바뀌었어요. 민주당 이 의원님들도 지금 시청에서 아직도 있으시고 계속 가열차게 투쟁을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가 가서 보면 왜 니네 더 강하게 말 못하느냐, 왜 책임져라로 하느냐,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도 일부의 강경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더 잘 싸우십시오, 좀 더 강하게 싸우십시오 라는 질책도 하십시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민주당이 장애로 나왔기 때문에 촛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의 순기능적 역할, 민주당이 또 용단을 내려서 전체 촛불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함께 손잡고 같이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한편으로서는 질책을, 다른 한편에서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정당을 무시해서는 일도 안 되지만 또 정당이 잘해줘야 또 무슨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또 나라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두 당께서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검까지 진행이 어찌 될지 빌스님이 올라오셨는데 향후 계획 좀 말씀해 달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새로운 의혹이 많이 밝혀졌는데, 예를 들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12월 15일 날 점심 청와대 근처에서 먹었는데 누구하고 먹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 자기가 쓴 사용 내역을 써낸 거에는 허위로 써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권영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박원동하고도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그 국정원 직원 박원동은 김용판에게 그 외압, 수사 외압, 왜 빨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 이 전화를 한 사람이고, 청문회에 나와서 부적절한 전화였다라고 시인을 또 한 바가 있죠. 그 김용판에게 압력을 넣은 사람 국정원의 박원동, 국정원 박원동과 수시로 전화한 사람 권영세였습니다. 근데 이 권영세는 동시에 원세현 원장이 NLL에 대해서 상의한 사람이란 말이죠.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의혹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하영의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이 9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어요. 이 돈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그리고 이 돈을 누구에게 분배했느냐? 근데 이정복이라고 하는 자는 2004년 총선 때 현역 새누리당 의원의 기획 업무를 맡아서 한 사람이에요. 둘은 동기예요. 근데 또 한 명의 동기는 김하영 씨의 대포폰,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또
그 현역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복과 또 동기였다는 거죠. 근데 의원이 걸려서 의원을 또 어떻게 추궁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의원이 직접 걸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묘하게도 김하영과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 이정복과 김대호라고 하는 두 사람이 현역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번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운동도 같이 했었고, 그렇다면 이 사이에는 뭔가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캐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유일한 가능성은 특검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다만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지명하지 마시고 이것을 국회에 맡겨라. 그래서 독립특검이 되도록 하자. 네. 특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라는 이 사람이 임명을 하게 되면 또 뭔가 지시나 아니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또 사바사바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또 알아서 기는 분들이 또 조작을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독립특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솔직히 BBK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웠죠? 네. 참 나라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똑바르게 처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국민들도 이해를 가고 분노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바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저기 아까 보시면 옆에 있는 부처럼 이제 우리가 저기 국정원에 관한 집회를 하면 맞불 집회를 옆에서 열심히 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되면 또 옆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웃겼는데 옆에서 또 맞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저분들 아침부터 왔어요. 근데 나라를 왜 이렇게 양분시키나 아침부터 오면서 경찰들이 그 1인 시위를 하려면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거 강요하냐. 당신들 정복 세력은 그냥 두고 우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지하는 거냐. 경찰들 똑바로 해라. 막 큰소리 치면서 하여튼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아, 지금도 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셔서 지금 얘기 못 들으신 분은 또 얘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여자분이 여기는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작게 해라. 경찰들 니네 왜 여기는 그렇게 크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쪽도 크게 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고 아까도 옆에서 또 가까이 옆에서 있으시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단식 논성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 사설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은 진보당하고 따라하지 말아라. 같이 놀지 말고 따로따로 제갈길 가라. 그런 사설이 나왔고, 그리고 저런 맞벌 1인 시위라거나 아마 이제 이런 것까지 막 오는 걸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반향이 있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또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효과가 있긴 있네요. 웃으면서 즐겁게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특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특검이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어떤 분이 막 올라왔었는데 지금 제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질문 같은 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뭐 열사병 조심하세요 그런 댓글도 올라왔네요. 엄청 더운데 고생하시네. 엄청 덥고 열사병 조심하세요. 막 버퍼가 있는데 버퍼 있어서 우리가 공격당하나 그런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이 특검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무용론도 사실 있긴 한데요. 특검을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기본적으로 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의혹들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검찰은 조선일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미 발끈해갖고 추가 지금 조사를 강화한 상태고 이 재판 과정에서 보다 많은 내용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막 저기 청문회 보다가 정말 바보 같은 검찰 아니야. 검찰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새누리당도 공격을 하고 경찰도 공격을 하고 국정원도 공격을 하고 검찰 수사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면서 맞아요. 오히려 검찰의 화를 좀 돋궈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들 한편으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또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한다. 이건 사필 규정이다. 촛불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아무리 그것을 가리려고 해도
밝혀지는 법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리고 거리로 촛불로 예, 원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원에서도 국민과 함께 열심히 하는 진실규명투쟁 함께 해나가면은 반드시 될 겁니다. 네. 따로따로 아까 하라고 그랬다고 사설에 나왔다고 하니까 따로따로 하란 말은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걸 알려주네요. 올라왔습니다. 또 개념말고님이 아까는 책 읽는 풍경님인데 개념말고님이 찜통더위의 단식이라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종자들은 단식을 해도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건강 돌보세요. 예, 이렇게 저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 보온 살균 건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제 얼굴이 좀 조금 익으셨어요. 질문이 또 있는데 그라치아님이 최동욱 검찰총장님이 나름 소신 있고 괜찮던데 최동욱 이 사람은 우리가 믿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아,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이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검찰이 그러면 모든 것을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역대 정권에서 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권에 따라서 개표 부정 문제는 많이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선거소송인단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국정원도 당연히 부정선거긴 한데 이 개표 부정이 근본이라고 그래서 박근혜는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개표 부정도 국정원과 더불어서 묻혀지면 안 되고 또 시발단 이 분명히 박근혜 임명장이 나왔을 때 벌써 이거 선거는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윤정훈 목사는 구형까지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부정선거가 너네 국정원도 문제였지만 니네 이것도 문제였어 하기에는 너무 집중력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시민 지형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의원으로서 또는 이제 정당으로서 이 문제를 이제 다뤄 나갈 때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밝혀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줘야지 이것저것 막 손대거나 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을 갖고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역공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수, 세 수를 막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수 두면 새누리당도 한 수를 두는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거부터 이렇게 앞장서서 또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개표 부정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린 눈과기님께서 명백해요 하고 또 올라왔어요. 닭기태님 닉이 되게 웃기죠. 닭기태, 닭까기. 닭기태. 요새는 닉 하나만 봐도 되게 재밌는 닉들이 많아요. 네, 의원님께 불똥이가 되었어요. 막 올라왔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의원님 되게 힘드신 가운데서 지금 얼굴 보니까 막 제가 처음에도 아까 익으셨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라글라이딩님 또 올리셨는데 진실을 아는 이상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정원 부정선거 당연한 이 부정선거 꼭 밝혀주시고 또 개표 부정도 좀 아시죠? 관심은 꼭 갖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박근혜는 개표 부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다 정당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51.6대 48% 똑같이 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8시 넘어서 유력, 10시도 전에 벌써 당선. 사람들이 거기서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혹을 가지고 개표 상황표 분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증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니까 국정원 이거 꼭 밝혀주시고 특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 2일째인데 이거 끝
촛불까지 뭐 마냥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일 촛불까지 할 거예요. 내일 촛불까지. 예. 그래서 내일 촛불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많은 또 이 정당하지 못했다. 국정조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특검도 그러면 이상규 의원님이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특검으로 임명된 분이 예. 또 이제 수사관들하고 같이 이제 팀을 그러면 꾸려서 이렇게 이번에도 되는 거죠. 특검에도 야당 의원 그건 여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야가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경찰 수사관, 그다음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이제 포함해서 특별 검사로 임명된 분이 그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권력, 수사권을 갖는 그런 단이고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조사만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도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 또 이 국회 관심을 갖고 관심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지켜봐야죠. 그래,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 해주시고 하셔야 될 알겠습니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지금 주문이 많죠. 근데 정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기에 어쩔 수 없이 또 짐을 지우게 됩니다. 이상계 의원님은 그때 기륭전자 그 투쟁하셨을 때 같이 김소연 부회장님하고 올라가셔서 올라가셨죠. 제가 그때 막 울었거든요.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방송을 그때도 얼떨결에 올라갔죠. 예, 방송을 제가 못 갔는데 막 올라가셔서 막 대롱대롱 떨어질 뻔하고 위험한 것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잘 알거든요. 또 현장에서도 많이 뵈셨고 굉장히 노력하고 되게 똑똑하세요. 똑똑하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통통팅통님이 힘내세요. 우리 국민이 같이 있습니다. 화이팅. 책이 있는 풍경님은 특검도 무조건 믿을 수 없고 과정의 부분일 뿐 무조건 4.19 혁명이 답이다. 닭기트님, 기륭전자, 예, 우리 맨날 집회했었다고 또 올라오셨습니다. 거기서 하셨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예. 내년에 제 3야당으로서 내년이에요? 올해도 아직 안 갔는데 굿데이님, 예. 제3야당으로서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라고 올라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못 보시니까 댓글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해드렸어요. 이상규 의원님 아마 내일 촛불 전까지 여기서 1인 시위 끝나셨을, 1인 시위 하실 거고요. 단식하실 겁니다. 그럼 내일 시청에서 하는 국정원 규탄 집회에서 뵐 수 있겠네요. 예. 그때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 얼굴 너무 익으셨습니다. 찬물 좀 그래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좀 데려다 주셨거든요. 차가 있으셔서.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한영수 대표님 좀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문제로 여기 지금 청와대 1인 시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상규 의원님께서 지금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맞불 집회도 맞불 1인 시위도 태극기 들면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주권 지키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쵸? 오늘 힘들지요. 지금 소송인단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소송인단은 국정원 요번 국정조사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 그 다음에 새누리당 시발단 사건, 그 다음에 NLL 그 사건으로 선거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7월 4일까지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 규정을 좀 어겨가면서 대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그러리라는 예상은 했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홍보 이외에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나요? 예, 홍보는 지금 끊임없이 저희들이 밖에 나와서 계속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박정희 독재 시대보다 더 정보를 국민들이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정성에 대한. 그래서 지금 홍보 전단지를 중점적으로 계속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뿌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 홍보 전단지 원고가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 가져가서 자체 프린트를 하셔서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했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근혜라는 사람은 개표 부정이 아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너네는 왜 불복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마다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떻게 51.6대 48%가 똑같이 있을 수 없는 데이터. 그것부터 시작한 의혹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전자개표기 투표불리기라고 하면서 쓰면서 지금 박근혜 표에 문재인 표가 10표가 나오는 바람에 국회 시연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 상황표 분석하다 보니까 수개표 안 한 거 다 드러났고 지금 무수히 많은 증거들, 그리고 미션님이 또 얘기하셨던 개표 조작 방송, 개표 상황표가 다 끝나야 방송이 또 나가는데 벌써 개표도 안 끝난 상태에서,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어느 곳은 막 1시간 반이 전에 또 막 그 방송에 나갔던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아고라니 많이 인터넷에 SNS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근에 밝혀진 것인데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 개표 방송한 것은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증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분석이 다 됐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문 증거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문 증거는 그 기관에서 결재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말하는 판결문, 결정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자체 공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정선거는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셔가지고 판단을 못 하시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부정선거 이미 중앙선관위 공문 증거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까 수개표 하지 않는 거, 공문 이름을 대면 개표 상황표, 그것은 개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투표구별로 결정한 결정서입니다. 결정서에 의해서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개표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오류도 많고, 오류도 많고, 조작 가능하고. 조작의 증거는 홈표와 무효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 진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이 진실을 알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실을 공유해가지고 일시에 이건 부정선거다 하면서 재선거를 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도리입니다. 네, 선거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국정원, 선거 개입, 그리고 개표 조작, 그리고 시발단,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국은 18대 대선은 대선 무효다. 이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새누리당 이 사람들은 법 위반이 아니다. 근데 보면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하는 거는 법적으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누리 의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유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민간인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즉 공무원 신분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아니 국정원에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무계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어가 돼버리네요. 검사 출신들이, 판사 출신들이. 법률적으로도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하는 건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 거죠. 선거법 위반. 선거 무효는 다른 겁니다. 선거법 위반. 알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렇게 방명록을 썼습니다.